중요한 거는 내 몸에서 항체가 있을 경우는 전염병에 걸렸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고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더라. 이 얘기는 기원전부터 시작이 됐더라. 안녕하세요. 잘 지어주는 남자 잘되나 황병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잘자남이 또 크리스마스 오늘 2부거든요. 24일. 네, 여러분 이 방송은 또 근데 지나서 보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났을 때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인사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면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계속 코로나19로 많은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방역, 면역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나라는 뭐 집단 면역을 뭐 하고 있다. 어느 나라는 또 뭐 철통 방역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중에 이제 면역에 관한 이런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대유행에서 본 면역과 백신의 역사. 네. 흥미롭죠? 여러분, 그 백신이 언제 나왔을까? 그 백신이 또 뭔가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백신 그러니까 하얀 고무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하얀 고무신이 아니라 백신, 이게 또 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원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면역의 의미가 한자로는 이렇게 역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의 고통을 면하다, 피하다, 면역 이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게 된 것이 면역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는 뭘까요? immunity라는 이 영어 단어를 갖고 있는데 경제학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면세 면역이라는 어원으로 이렇게 기피하는 일, 싫어하는 일, 그리고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렇게 또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이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내 몸의 면역 항체가 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의미는 바로 역병을 면하다, 피하다 이런 거고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면역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기원전에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원전에 루키디스라는 그 분이 두 번에 없는 현상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병에 전염병에 걸렸는데 걸리고 나서는 다시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두 번 없는 현상을 기록한 게 면역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자, 신비하죠? 네, 우리도 가끔 보면 어떤 병에 걸리고 나면 그 병과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봐서 이게 기원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에는 기원 후로 해서 쭉 어떤 농경도 사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이제 전염병이 크게 확산됐던 인류에 큰 영향을 준 거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흑사병, 패스트.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엄청난 인원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원인이 뭐였을까? 이게 훗날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보면 이게 들쥐여서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들이나 이런 데 살았던 이 숙주로 삼았던 이 들쥐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있다 보니 새로운 어떤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과 이렇게 결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인간 항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많은 병들이 흑사병으로 확 퍼졌는데 엄청난 인원이 죽은 거죠. 근데 가벼운 패스트가 스쳐간 후 두 번 다시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흑사병 걸려서 막 다들 낮아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걸렸다가 살짝 아픈 척 하더만 다시 나서 정상 활동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더라. 근데 그게 바로 면역의 여기 항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고 칭송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저 때만 해도
믿음이 약해서 병에 걸린 거야. 하나님이 인간들을 저주한 거야. 벌을 준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요인은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약품이나 어떤 면역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기도하고 했지만 병은 더 퍼지고 더 큰 인명 피해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없는, 그래서 자기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그분이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갖고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세기로 넘어오면 그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체병리학설에 대해 병의 원인으로 병원 미생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 개념이 나왔냐? 이제 현미경, 망원경, 안경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현미경이나 망원경 멀리 볼 수 있고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 미생물을 포착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잘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병원 미생물이 있네? 이런 미생물들이 이렇게 온 사방에 더 떠돌아다니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병원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믿음이 약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이 병원체가 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몸이 건강할 때 면역 항체가 있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 의미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그 후로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천연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천연두가 전 지구에 맹활약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얼굴에 곰보처럼 생긴 거죠. 이렇게 곰보가 막, 제가 어렸을 때도 저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곰보가 이렇게 천연두 한번 걸렸다 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잉카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됩니다. 스페인이 이제 남미에 들어와서 천연두를 그 잉카 제국이 그 탄탄한 제국이 엄만한 전력이나 군인이나 다 있어도 병사들이 병으로 쓰러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스페인이 또 잉카 제국을 멸망하는데 이 천연두를 퍼뜨린 이런 원인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죠. 자, 근데 이게 훗날 어떻게 연결이 됐냐? 18세기 말에 들어와서 에드워드 제너라는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드에 걸린 여성들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비슷한 증세로 살짝 이렇게 아프다가 넘어가는 거를 착안해서 그 소의 고름에서 천연두 예방법을 착안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백신의 최초의 효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소를 이렇게 젖자고 했던 이런 분들이, 여성들이 소가 앓고 있는 우두라 그러죠. 소자죠. 앓고 있는 거를 인간의 여성들도 그런 거를 접촉을 했으니까 영향을 받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내 몸에 있는 항체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천연두에 대한 항체들이 형성된 사람들은 천연두에 딱 걸렸을 때도 살짝만 아프지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 라는 거서 이게 우두에 소의 고름에서 그 병용균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걔를 이제 백신에서 이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입했던 거가 최초의 면역의 백신의 효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빛을 못 봤어요. 못 보다가 19세기에 또 콜레라랑 또 괴력이 확 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염병 이런 거에서 감염돼서 또 사망도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후에 19세기 말정에 이제 들어와서 로베르트 고흐라는 이분이 이제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하게 돼요. 현미경도 점점 발달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균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또 치료제도 이제 뭔가 착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루이 파스테르가 두 번 없는 현상을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미량의 병원 미생물을 만들어서 주사제를 개발하게 돼요. 자, 뭔가 바이러스를 약독화하는 거죠. 미량화한 거를 주사제를 개발해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파스테르가 처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라 그랬죠? 제너가 만든 종도법을 만든 제너의 무가 소란 뜻이에요. 백화에서 유래한
백신이라는 이름을 장명하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이름이 그런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고요. 바로 에드워드 제너가 만든 종두법을 착안해서 소의 그런 우두에 걸린 소를 통해서 했던 그거를 착안해서 제너를 기려서 이렇게 백신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백신이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요즘 백신 19 이렇게 돼 있죠. 백신 19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보면 이게 백신이라는 유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약독한 거는 뭐냐면 같은 병원체를 약하게 해서 인간에 주입한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 독한 게 아니니까 내 몸에 항체가 생겨서 B세포니 뭐 T세포니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해서 생겨서 항체가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물리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걔를 제압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세기에는 또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이 또 대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WHO에서 또 세계 천연두 종식 선언을 하게 된 거야. 1980년도예요. 이때 세계 천연두 종식을 선언을 했는데 기묘하게도 1981년도에 뭐가 생겼을까요? 에이즈 증상에 관한 첫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인류가 천연두를 이제 종치시켰구나. 이제 전염 감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류가 승리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아이러니하게도 에이즈 증상의 첫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그 노력이 그냥 또 한순간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에이즈도 전염병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21세기는 어땠을까요? 지금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발병하고 있죠. 그 다음에 WHO에서 코로나19, 코비드19 이거에 대해서 세계 대응 팬데믹을 선언했죠. 야, 이게 이제 몇 달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지금도 묘연하고 뭐 내년도 상당한 시간을 아마 이 또 영향권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일상화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네, 저도 여름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 쓰지 않으면 못 나가게 된 이런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 사항들을 면역과 또 전염병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내 몸에서 항체가 있을 경우는 전염병에 걸렸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고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더라. 이 얘기는 기원전부터 시작이 됐더라. 네, 그리고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 우두에 걸린 소에서 고름을 채취해서 백신이라는 최초에 만든 사람이었다. 근데 그거를 알린 사람은 루이 파테르였다라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와 또 전염병의 관계, 또 면역계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하고요 면역 체계에 대해서 백신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뜨거운 감자 얘기죠. 백신을 맞을 거냐 뭐 안 맞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또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면역과 백신의 역사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을까요?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오늘 잘자남이 여러분하고 또 새로운 테마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